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을사년 새해 푸른 뱀의 지혜를 품고 하루하루 힘차게 열어가고 계십니까? 올해는 우리 사회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라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다툼을 화쟁사상으로 그치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을사년 새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모든 국민과 불자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총무원장 진우스님 만나 뵙고 귀한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BTN 불교TV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스님. 자,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국민과 불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푸른 뱀의 해는 그 성장과 또 유연성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그 뱀이 허물을 벗고 벗듯이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매우 그 혼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를 둘러싼 그런 현상은 언제든지 또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자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우리 한국 불교는 또 지난 겨울 또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기원을 하고, 아무튼 따뜻한 봄이 오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새해를요, 사실 온 국민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서로 좀 위로도 해주고요,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스님께서는 새해를 맞아서 또 어떤 발언하셨는지요?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 불교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안온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네. 또 올해도 역시 사회적 그런 역할, 그 책임을 다하겠고요. 한국 불교의 그 참모습을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방편으로 또 나누고 국민들의 의지처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해는 그야말로 명상의 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25,000명이 모여서 함께 또 명상을 했고요. 또 유엔에서는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 세계의 중심에 또 우리 원장 스님께서 우뚝 서 계셨는데요. 자, 새해에도 선명상운동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방 이제 2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한 4만 명이 넘거든요. 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광화문 거리가 이렇게 집회에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4만 명이 훨씬 넘었고요. 네네. 어쨌든 이 선명상은 원래 제가 이제 취임할 때부터 이것을 이제 주창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뭐 근자에 들어와서 더 그게 조금 심해졌습니다만 그동안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 또 그런 트라우마가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근대 들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압축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폐해랄까요? 정신적인 여유가 그만큼 없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많아서 이것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교가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준 역사가 있었는데 네네.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서양 문명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사회 곳곳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스며들다 보니까 예. 불교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한 역할이 좀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그런 이제 또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것을 빨리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불교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정서에 맞게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부처님 말씀을 잘 각색해서 예예. 이제 잘 전달이 돼 왔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좀 약해진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하면 뭐 옛날식, 전통식, 뭐 약간 뭐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쪽에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것을 가장 현대적으로 가장 그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정서에 맞게 우리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법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요즘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 명상에다가 네네. 우리 한국 불교의 고유의 정신, 고유의 자비를 거기다 명상에다가 얹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상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에 한국 불교를 좀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안정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명상이 잘 이렇게 보급이 되면 네네.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지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그래서 선명상을 이제 제가 도입을 했고 지금 뭐 이제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많이 또 알려진 상태고요. 예, 여기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네네네. 빨리 이제 국민들 불자들에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가속도를 좀 붙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 국제 섬 명상 대회가 더욱 기대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 이제 가속도 붙이기 위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이제 4월 1일 날 국제 섬 명상 대회 개막을 해가지고 6일부터는 이제 뭐 우리 한국 고유의 최고의 명상법인 간화선, 네. 또 뭐 일단 뭐 호흡 명상이라든가 걷기 명상, 뭐 이런 요가 명상, 또 VR 명상 그런 이제 또 뭐 거기에 음악회, 미디어 아트 뭐 이런 등등 해서 국민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명상 체험 네네.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요. 또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을 또 초청을 해서 뭐 특강 내지는 뭐 각종 또 대담을 통해서 또 알릴 기회를 갖고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그 뭐 전국적으로 네. 뭐 인천, 경기, 강원, 뭐 충청,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뭐 호남, 제주까지 권역별로 주요 사찰을 우리 교구본사와 협의해서 예, 예.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총 8개 사찰에서 오. 이제 지역과 또 사찰의 특색에 맞는 그런 선명상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서 네. 지역 국제 선명상 대회를 이끌려고 하고 있고 10월 달에는 또 한국불교 총본산인 우리 여기 조계사에서 네네. 선명상을 접목한 그런 문화 행사와 와. 함께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그 각종 현안 를 주제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선명상과 각종 그 선명상에 대한 교육을 주제로 네네. 그리고 선정을 해서 그런 이제 국내외의 그 세계적인 그 명상 지도자들이 그런 선명상의 효과 또 기법 등을 이제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네. 그런 국제 컨퍼런스까지 개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스님,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도 이제 기획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사실은 지금 이쪽에 이제 안암동에 계암사가 개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원래는 개운사 부지에 중앙성가대학이 있다가 지금 이제 김포로 이전이 네네. 되고 그 부지가 상당히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국제 선명상 그 중앙본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국의 선명상 센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컨트롤하고 또 지원하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고유의 그 선명상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에다가 이제 보급을 하면 그야말로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 가운데 선명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큰 영역을 세계화 시켜서 세계인의 네.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건립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네네. 합니다. 자, 안암동에 세워질 중앙 선명상센터 많은 불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선명상이 필요한 그 근본적인 이유,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종교를 떠나서 이제 명상에 대한 열광 그리고 또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스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성불을 하셨거든요. 네. 왜 출가를 하셨냐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다.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괴로움, 고통, 뭐 걱정, 근심에서부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이나 그런 순서를 사실은 좀 몰라요. 모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설사 이제 부처님의 법을 알려준다 해도 그걸 듣는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아주 거룩하고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선명상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쉽게 알아듣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저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부처님은 모든 분별망상에서 떠나면 해탈한다. 알아듣겠어요? 맞는 말이지만 네. 잘 못 알아들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5초 명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욕을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뭐 욕을 먹었어. 그러면 욕을 듣는 순간 반응을 해요. 네. 그게 0.2초랍니다. 0.2초 안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5초 안에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요. 반응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상대방이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욕을 듣는 인지하는 순간이 0.2초인데 0.2초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욕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주먹이 날아간다든가. 네? 네. 또는 뭐 어떤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이게 이제 5초 안에 이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선명상이란 일단 5초를 지나는 훈련을 해라. 네. 그러면 5초만 넘기면 그때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2차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네네.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럴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0.2초라는 그 짧은 순간 안에 상대방이 뭐 그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가운데서 그러한 돌발적인 행동 그런 모습을 본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보복 운전을 한다든가. 그럼요.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게 한 5초만 참으면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5초 선명상의 그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누구나 다 일단 5초만 좀 선명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참는 것도 되지만 잠깐 멈추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쉘패스 같은 경우에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결국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조금 이상 행동을 한다든가 조금 그러한 어긋난 행동을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남거든요. 너무 후회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다,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마음을 쏟아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쉘패스다라는 그러한 이제 선명상을 통해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5분 명상, 하루 5분 명상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5초만 참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일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그게 이제 훈련이 돼요. 5분 동안 가만히 이제 정적인 자세를 취하죠. 그러면 그것이 몸으로 이제 그게 학습이 되고 누적이 되고 해서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가고 또 5초 참고 5초 참고 5초 참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새 그러한 부작용적인 그런 행동이나 그런 뭐 못된 생각이나 그리고 또 굉장히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5분씩이라도 선명상을 하면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을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좀 멈추고 또는 어떤 그 몸의 행동도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말 수도 좀 줄이고 그래서 5분 동안이라도 그렇게 이제 선명상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 네네. 그러면 이제 현명한 생각 또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선명상이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스님께서 너무 알기 쉽게 쏙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고통, 번뇌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는 잠시 5초 멈추기, 5초 5분 명상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 불교는 오랜 시간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도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는 사회의 여러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요. 한국 불교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스님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면서도 그 계층 간에 또는 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그리고 또 종교 간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적 갈등, 대립, 또 뭐 분열, 또 차별, 또 이제 양극화 현상, 뭐 혐오 이제 등등의 이제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다양한 가치의 충돌을 지금까지 이제 많이 겪어왔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경험적으로 그 현명한 지혜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경험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분열과 서로 대립과 뭐 이런 갈등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서로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다. 선을 지키는. 예, 선을 지킨다. 그래서 그런 그 선을 지키는 근저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화쟁과 또는 그 화합이라는 그런 이제 전통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네네. 이제 그런데 그거를 보면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그거를 이제 최초로 또 시도를 하셨고 네네. 그 화쟁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불교적인 그런 화쟁 정신을 불러일으키도록 우리 종단은 열심히 그런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신년사에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화쟁을 위한 소통의 길, 여느 때보다 더욱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화쟁 정신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제 분열과 이 대립의 시대 속에서 우리 불교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회적인 역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아마 우리 그 저기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네네.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 소외된 이웃들이나 또는 뭐 사고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이제 가족들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이 없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 우리 복지재단에서 돌봐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현장에 또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의 도움도 또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국가적인 또는 뭐 대사회적인 그런 데서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스님들이나 또 우리 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네. 앞으로는 더욱더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아픈 분들을 이제 우리 불교의 그 자비와 또 보살 정신으로 이렇게 돌봐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네. 스스로 마음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기술을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명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이제 도움을 줄 것이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사회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아까 뭐 지역적으로 뭐 서로 대립 갈등 이런 것도 이제 저절로 화합이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이 우리 불교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종단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쟁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제 그 불자 비불자들도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불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불교가 점점 대중적이고 또 친근한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미있는 불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대한 관심 정말 뜨거웠고요. 스님 전체 참가 인원 중 80%가 2030 세대였다고 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열광하게 된 데 그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취임하는 날 처음으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아마 대한불교 청년회 또 대한불교 대학생 연합회. 대불연연합회 이제 이 청년들을 제일 먼저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류가 이제 청년 세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뜻 보면 지금 뭐 60, 70, 80세 되는 이제 노인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참 경제 개발 시대부터 그 전에 뭐 4.19, 5.16, 뭐 유신 시대, 그리고 뭐 12.12,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난관들을 많이 헤쳐나오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들 오셨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뭐 60, 70대 이상 된 분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고생한 것들이 다 이렇게 고스란히 뭐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은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은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력이 좀 약할까요, 스님? 그리고 이제 정신력도 좀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집안에서도 한두 명 자녀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한마디로 이제 곱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대처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서 그 사회에 적응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계속 경쟁을 통해서 이제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을 빨리 이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안 생겨서 앞으로의 우리 국가 미래에도 네.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다. 예. 예.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제가 조금 신경을 더 쓰고 있고 그 젊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 세대들은 웬만해서는 이게 관심을 안 갖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불교적인 그 굉장히 그 엄숙한 느낌, 뭐 또는 굉장히 좀 제약적인 어떤 느낌 이런 종교는 좀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꼬시려면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뉴진 스님이라든가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교 박람회를 가가지고 이제 걸그룹들하고도 이제 토크도 하고 예, 일반 청년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대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불교 박람회에서 그 이제 업체들도 힙한 뭐 그런 불교를 표방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약 한 29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부스만 해도 450개 정도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뭐 AI 전시관이라든가 또는 다양했어요. 뭐 고민 상담소라든가 또는 이제 그 뭐 군종 스님들 또 복무 중인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마련한 그 뭐 스님들의 뭐 방앗간이라든가 또는 뭐 커피 맷돌로 간 커피 뭐 이런 진원이 새겨진 티셔츠 뭐 이런 굿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일단 앞으로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불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K불교, K명상, 이제 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이제 K문화 확산에 또 힘입어서 함께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또 템플 스테이 참여하러 오는, 일부러 맞춰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추진하는 것들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뉴욕을 가서 유엔도 방문하고 또 유엔 방문해가지고 그때 이제 명상의 날 제정도 이제 이렇게 건의를 신청을 했어요. 네네. 이제 꼭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했다 해서 이제 바로 제정이 된 거는 아니겠지만. 지난해 이제 12월 21일로 세계 명상의 날이 이제 유엔에서 공식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을 가니까 특히 뉴욕에서 그때 이제 그 한국 문화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그 문화를 알리는 문화관이 이제 개설이 문화 됐었는데 홍보관 같은 거니까요. 예.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한국 문화 또 한국 그 사찰 그리고 한국 그 사찰 음식 템플 스테이 뭐 선명상 아무튼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담홀이라고 해서 고담이 원래 뉴욕의 옛 지명이거든요. 네네. 고담. 이제 그
그 맨하탄에 가장 그 큰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 한 400명 정도? 그때 이제 한국에서 우리 정관 스님께서 직접 이제 가루와 모든 음식 재료들을 공수를 해서 그때 한 400~500명분의 파루를 한꺼번에 이제 그때 공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일대에서 아마 예정이 돼 있긴 한데 네. 올해 아마 4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예일대 전체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 사찰 음식 그걸 이제 하겠다고 그때 이제 우리 정관 스님이 직접 이제 예일대하고 이제 예일대 식당 제가 직접 예일대 가서 이제 뭐 강연도 하고 대담도 네. 했지만 거기 가니까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 예일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대학교가 거의 뭐 한 도시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그 머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거를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역시 한국 사찰 음식이 세계화가 됐구나. 그런 이제 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이제 연등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이죠.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이제 우리 동대문에서 이제 이 종로까지 연등회를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 하다가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그 주위에 그 빽빽하게 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태반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연등회에 맞춰서 이제 관광 여행을 온다는 거예요. 일자를 정해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앞으로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우리 올해는 이제 연등회를 또 업그레이드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잘 큰 이제 그 축제가 되어 간다면 아마 저기 브라질의 삼바 축제보다 더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스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불교 또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이라든가 선명상이라든가 또 템플 스테이라든가 이런 연등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세계적인 그런 또 K 불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올해 그 경주에서 또 에이펙이 있잖아요.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일 텐데 경주에 이제 불국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자체가 고도이면서 이제 불교의 수도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정상들, 특히 영부인들께서 불국사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찰 순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 불교가 세계 사람들이 다 앞으로는 한국 불교를 모르면 상식이 없다. 뭐 이렇게 되지 그 정도로. 않을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이제 4월 1일부터 종단의 조직 개편 시행이 되고요.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간 유지가 됐던 중앙정부 행정기관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할 것이다 발표하셨습니다. 홍보국이 이제 총무원자 직속기관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을 하고요. 이외에도 또 어떤 변화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종단이 개혁종단이 94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작년부로 30년이 됐고요. 30년 동안 개혁종단이 계속 그 행정체제로 이어져 왔는데 쭉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또 현대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이게 변화가 무쌍합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우리 종단의 조직 체계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체계가 계속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노하우도 쌓이고 또 나름대로 뭐 충분히 이제 뭐 이끌어갈 만한 그런 조직 체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요걸 좀 더 효율적으로 종단 체계를 이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정말 그 전격적으로 우리 종회 의원 스님들과 더불어서 머리를 맞대고 조직 개편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이 교육, 스님들 교육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포교 전법 부분, 네네. 이것을 좀 더 현대에 맞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원이 이제 그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여기 3원 체제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원대로 이제 승려 교육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을 많이 시켜 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그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교육원, 그러니까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총무원장의 저게 좀 필요한데, 권한들이. 총무원장이 권한이 예. 없어. 그러면,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적이죠. 포교원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총무원장 입장에서도 뭘 좀, 뭐 도와주기도 싶고 뭘 하고도 싶은데, 이거는 결재권이나 뭐 권한이 없어.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알면서도 어떻게 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단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없애고 총무원장의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걸 이제 정말 이거는 시대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종단 운영 체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아마 이제 올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시행을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단 업무가 보다 유기적으로 잘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 2025년 새해 모든 불자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스님께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들 그리고 또 우리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평안한 했으면 좋겠고요. 그 평안하기 위해서는 행복 지수가 좀 높아야 되겠다. 맞아요. 예.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아쉬움 없이 잘 갖춰지는 것이 좋기는 한데 사람 마음이란 거는 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잘 살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그 경제적인 적으로 잘 사는 그 선상에서 더 위를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빈곤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다는 게 바로 그거라서 그래서 제가 소욕지족하는 게 좋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게 이 일체유심조 만법유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느냐 불편하느냐가 스스로 자업자득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나 우리 불자들에게 조금 이제 팁을 드린다면 좋습니다. 이제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외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는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는가? 내가 왜 지금 욕심을 내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리 제가 보급하는 선명상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컨트롤 하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 또 괴로운 부분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 네. 예. 그래서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 평안하려면 너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해탈로 열반으로 가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잘 들으셨죠? 무릎을 탁 칠 만한 정말 그 짧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든 불자님들 한번 실천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짧은 5초 멈춤 5분 명상 잘 한번 개개인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 BTN 불교TV 우리 제작진들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이제 30주년 기념식도 앞두고 있는데요. 격려의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BTN 불교TV에 그 있는 식구들, 제작진들, 모든 뭐 임원과 또 종사자들 모두 최고의 그 포교사, 전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데 정말 큰 포교사들이다. 예, 그리고 스님들 못지않은 그런 이제 전법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TV 제작진을 비롯해서 모든 사원들은 정말 그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늘 저는 늘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작년도에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올해는 정말 하시는 일, 원하는 일 성취되시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스님 이제 끝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역사 또 그런 시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역경에 대처하는 힘들이 다 있어요. 이제 어김없이 이번에도 잘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중흥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올 한 해도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 들어봤습니다. 스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모쪼록 새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